취득 쓰내고 빨리 건물 넘겨야 되는데. 내가 죽은 줄 알고 장례까지 치르다니. 아니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살아있다고 말해야지. 이제 내 남편 아니야. 22화 마지막 장면에서 무철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빈소 앞에 서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조문객들, 그리고 자신을 애도하는 듯한 분위기. 하지만 무철의 눈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장면 속 무철은 구석에 숨어서 자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미자의 표정을 살피며 혼란에 빠지죠. 이게 내가 죽은 후 남겨진 풍경이라면이라는 생각이 무철의 머릿속을 스치고 그 순간 황금옥의 미자 눈물도 안 흘리더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무철이라는 인물이 살아온 삶과 관계의 총합을 대면하는 충격적 순간으로 시청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한무철. 한무철은 자신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무철의 행동에서 보이는 첫 감정은 당혹감이지만 곧 분노와 후회가 교차합니다. 무철의 시선은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의 표정을 살피며 머뭅니다. 무철은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었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짚기 시작합니다. 무철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심리는 철저히 고립된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또한 장례식이 형식적이라는 걸 체감하면서 무철은 복권, 재산, 권력을 다 잃은 채 사람마저 잃었음을 절감합니다. 무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지 혹은 복수를 선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 이미자. 이미자는 무철의 지갑과 지포라이터를 확인하고 그 시신이 무철임을 확신한 상태입니다. 이미자의 표정에는 눈물이 없고 행동에서도 애도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미자의 이젠 내 남편 아니야. 나랑 끝난 사람이야 라는 말에서 이미자의 심리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미자는 지난 시간 동안 무철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힌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현재 이미자의 내면에는 슬픔보다 해방감이 더 큽니다. 하지만 만약 무철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 해방감은 다시 분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자는 정리된 줄 알았던 감정의 지층 아래에 거대한 파도가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장미. 장미는 무철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행동을 개시합니다. 장미는 무철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대식에게 접근할 타이밍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의 행동은 침착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 같은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복권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맞지? 라는 장미의 발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미의 심리는 계산과 생존입니다. 장미는 더 이상 무철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대식 부부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습니다. 장미는 정보 장사자이며 복권을 둘러싼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4. 김대식 앤드 이해숙. 김대식은 무철의 사망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지우지 못합니다. 김대식의 행동은 자산을 더 빠르게 분산시키고 복권 관련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해숙은 다릅니다. 이해숙은 지금이 기회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해숙의 심리에서는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앞섭니다. 하지만 장미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김대식은 내부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조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장미나 규태처럼 복권을 둘러싼 외부 변수가 돌출할 경우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23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은 무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보는 전개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무철은 빈소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미자의 냉정한 말은 무철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무철은 그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헌신이 오히려 타인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양 분석을 보면 무철은 당장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내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철이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전략적 귀환을 준비하는 복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철이 복권의 존재를 다시 떠올린다면 그 귀환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닌 자산 탈환의 서막이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장미가 대식에게 복권 협박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장미는 무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더는 기다리지 않고 대식에게 접근합니다. 무철이 그러더라. 복권 너희가 숨겼다고라는 식의 발언을 던지며 대식의 심리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장미는 이미 복권의 존재를 거의 확신하고 있고 과거 룸살롱 시절의 관계나 미진과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대식 부부의 약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영양 분석을 보면 장미의 압박이 심화되면 이해숙은 장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경우에 따라 이미자와 손을 잡는 극적인 동맹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복권을 둘러싼 심리전이 정면전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규태가 도난당한 건물 잔금 문제로 위기에 빠지는 전개입니다. 상황 전개를 보면 규태는 무철 명의로 거래된 건물에서 1억을 도난당하고도 이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무철이 사망했다고 믿은 상황에선 가능했지만 무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근거를 제시하자면 무철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내 건물 돈은 어딨어? 라고 묻는 순간 규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영양 분석을 보면 규태는 민용의 수술비를 핑계로 변명할 수 있지만 주변 인물들 특히 대식이나 미자에게조차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규태가 최악의 경우 무철이나 장미와 협력해 대식을 고발하는 제3의 변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복권 전쟁에 새로운 협박자가 등장하는 구조를 예고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23화는 무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진실이 잠시 덮이고 장미와 규태가 복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권 전쟁 이막의 서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운을 잡아라 23화는 무철의 생존 여부를 둘러싼 혼란과 복권 전선 재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전개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무철은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의 민낯을 확인하며 깊은 내면적 변화를 겪고 있고 장미는 그 혼란의 틈을 노려 본격적인 복권 협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자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철의 생존을 확인하는 순간 심리적 폭발이 예고됩니다. 대식과 해숙은 복권을 지키려 하겠지만 장미와 규태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인해 압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무철은 복귀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장미는 대식에게 어떤 협박을 꺼낼까요? 규태는 들통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식과 해숙은 이 폭풍을 또 한 번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 이야기의 다음 수순을 예측해보면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무철의 진짜 귀환, 장미의 복권 공개 시도, 규태의 내부 폭로 등 굵직한 사건들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복권 전쟁은 이제 심리전이 아닌 현실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움직이고 누가 더 많이 숨겼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